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6년 대박 나실 분들, 참으로 최근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엔비디아 jensen CEO가 방한하고 나서 올랐던 주식들이 죄다 하락했어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LG전자를 비롯한 두산로보틱스, 현대차에 어떠한 로봇 이슈가 다가올 것인지, 이번 주말에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엔비디아로 갔던 주식들 동향 한번 살펴보면서 하락한 시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 될지 같이 하락한 주식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삼시가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외인 기관들이 담고 있는 주식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외인 기관들이 선택하는 주식들 삼시 영상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대로봇주,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소식들이 다가와서 시원한 6월달 이후에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멘텀과 차트 설명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CPI 지수, 물가 지수 공포에 따라 전에 지지했던 7,500건까지 지지라인 이후에, 자, 갑작스럽게 트럼프와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급반등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지수가 바닥을 찍고 추세가 내려간 시점에서 뚫어주었을 때 위아래 조정을 보이면서도 중장기 상승 구간들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역대급 전쟁에 따른 물가 공포가 지금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 자, 우리는 또다시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정말 기회가 되는 6월 셋째 주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추세 보세요. 이렇게나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니까 이틀간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해주잖아요. 모든 하락했던 주식들에 언제 저점 매수가 우리는 이 저점을 공략하는 게 6월 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로봇주들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코스피 주식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을 때요, 그죠? 고점 78만원을 찍고서 주가가 전에 지지를 해줬던 이 55만원권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가 어때요? 저점을 이어보세요. 고점. 과거에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자 이렇게 꼬리에서 꼬리봉이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음봉 뒤에 강한 밑바닥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밑꼬리 양봉이 형성이 될 경우에 추세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정말 중요했던 게, 자, 21선 라인들이 빨간색 선 라인이죠. 단기 상승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지켜주는 근처에서 나왔을 때 시세를 주면서 갔어요. 주면서 슈팅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21선 라인들을 급격한 조정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급반등하기보다는 물량을 매집하면서 천천히 21선 라인들 위쪽으로 올라타는 그 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차가 하락을 하니까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저점, 전저점 지지라인까지 하락하고서, 자, 단기 고점 추세 라인들을 뚫어주는 추세 변환을 암시하는 봉이 나왔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점 추세 라인들을 과거 지지해줬던, 그죠? 꼬리가 달리고 지지해줬던 봉 60만원 근방에서 추세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하락이어도 추세가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러한 봉꼬리만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들이 포착이 된다면, 자, 이러한 구간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고점 추세 라인들 저점 지지 받고서 한번 올랐어요. 그런데 좀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우리는 내려간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꼬리봉이 형성이 되면서 위, 아래 조정을 반복하면서 저점 라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입니다. 삼성는 저점 라인들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저점 라인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준다 보고 있습니다. 단기 80만원 이상도 보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에버, 제가 이와 같은 단기 급락이 나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오고 왜 21선 라인들이 저점을 올려가는 가운데 수렴 부근에 위치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어떠한 동향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금리 공포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자고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LG전자 대량 매도 발생했다고 고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오늘 현대차가 왜 앞으로 가야 될 이유와 현대그룹사들이 왜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매도 타점을 VIP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5일 전이었죠. 단기 상승 라인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렇죠? 올라오고 있었는데 6월 중순에 CPI 발표 때문에 변동성 구간들이 밑쪽까지 이뤄질 수 있다. 6월 악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0만 원을 여러분들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 안타깝게도 바로 올라갔으면 좋지만 단기 상승 라인들이 가파르다 보니까 지지하고서 올랐어야 돼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런 라인들 손절을 잡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밑으로 갔을 때 추가 매수를 잡아서 다음 상승 파동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시라고 제가 다음 타점도 말씀을 드렸더니 60만원 선 기점으로 반등 매수 자금들이 자, 지난 금요일에도 64만원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이 60만원에서 앞으로 현대차가 78만원 뚫고 100만원을 가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현대모비스도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단기 상승 라인들이 저점 지지받고서 올라가는데 이 9만원 선에서 단기 상승 라인들이 깨져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밑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들이 크다. 이 단기 상승 라인들이 그어보세요. 11선, 5일선, 파란색 선, 5일선선 보이시죠? 아무리 고점 찍고서 3거래 급락하더라도 단기 반등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갱신을 해야 상승 파동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나 말이죠. 상승과 조정을 통한 다음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단기 상승 라인들이 깨지면서 이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식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60만원권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한다. 과거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이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정말 60만원 밑으로까지 내려갔어요. 60만원권까지 밑으로 내려갔고 이 앞으로 그러면 이 고점 추세 라인들을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상승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제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리가 오늘 영상에서 현대모비스를 제가 이 61만 5천원이 왜 기회라 생각하냐면 뭐 8월달 보스턴 다이믹스가 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6월달 보스턴 다이믹스 상장 결정 기한과 8월달 테슬라 그쵸? 로봇 일정들이 맞물리면서 단기 고점 대비 눌렸었던 구간들이요. 상승을 주었던 이력들이 자, 이 50만원권에서만 잡아도 70만원권까지 단기 상승하는 경향들이 두 번이나 펼쳐졌습니다. 지금 사도 안정적으로 70만원 근방까지는 갈 확률들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하락했을 때 기관들의 자금들이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물량들을 기관들이 모아오고서 그들은 또다시 개인들의 물량들을 밑에서 60만원대에 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락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오토에버도 제가 이때 시장 지수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과거 고점 라인이었던 이 정고점 밀라인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고점 밀라인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정고점 밀라인 이 70만원 밀라인이었어요. 다시 한번 뭐 하락하고서 상승 저항 라인들을 뚫어주는 봉이 시가부터 형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영상 안에서도 정고점이었던 70만원권 밑으로 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쪽 밑에서 반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꿔나갈 가능성들이 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삼식이가 현대차 단기 고점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 타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올라가는 구간 모비스 오토에버 현대 로봇주들이 시원한 급등 랠리를 할 텐데요. 제가 그와 같은 이유들은 이렇게 미리 5일 전부터 모멘텀도 말씀을 드렸어요. 6월달 젠스당 회동 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시점 앞으로 다가올 소식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뱅크 10% 콜옵션을 행사할 것인가,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를 할 것인가, 또 미국 공장에 로봇 응용 훈련센터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을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테슬라의 3세대 로봇 공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스페이스 X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죠. 다음에 8월 달을 우리는 반도체가 랠리를 그리면서 지금 AI 시대에 이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가 갔을 때 항상 로봇주들이 뒤따라 갔거든요. 로봇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가 전저점까지 하락한 시점
삼식이는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정확하게 하락했을 때 타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8월 때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 삼시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렇다면 단기 고점을 찍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고점을 현대차가 78만원 찍었어요. 하락한 주식이, 전저점까지 내려온 주식이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주식 바로 뭔가요? 우리 여러분들도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관심이 많으신 반도체 삼성전자 장비 증설 수혜주입니다. 고점을 항상 갱신하고서 저점 라인이었던 이 10만 선까지 저점 라인이죠. 과거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 그런 구간들까지 단기 40% 이상 주가가 내려왔어요. 자, 어디서 사든 간에 이 안에서 샀다면 물렸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심했죠. 10만원도 깨져버리는 악조건 속에서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죠. 자, 이렇게 가더니 위아래 파동을 보이더니, 그쵸, 가파르게 위아래로 파동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변동성 장대 고점을 딱 마감하고서 추가 슈팅봉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한번 시세가 나왔던 주식이 전저점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여러 번 생기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기고 나서 다음 상승 구간들로 매집 이후에 시세를 분출하는 주식들이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이 지난주 보여주었죠. 삼시는 로봇주, 현대차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원익 IPS의 시세를 보고서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고점을 뚫으려고 테스트를 하다가 시장 악재가 있을 때 하락했었던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매집을 해서 이렇게나 개미들을 털고 추가 시세까지 보여주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단기 상승 라인들이 올라가면서 중장기 파동을 그려가는데 고점을 찍고서 저점까지 찍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절호의 원익 IPS의 10만 선, 12만 선 구간들이 될 겁니다. 흔드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드는 구간들 거치고 우리는 앞으로 로봇 시대에 현대차가 로봇 1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식들을 밑바닥 60만원 깨졌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하가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상승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종목군들만 하락했을 때 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이 지점, 원익 IPS의 눌린 지점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매집 패턴을 포착해서 저점 지지받고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원익 IPS 언제 공략해드렸겠습니까? 13만 5천 선에서 매집 이후에 돌파 시세 때 공략을 해드렸더니 18만 선까지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국면, 또다시 다음 신고점 돌파를 위한 실시간 매수 타점도 공략을 해드릴 건데요. 자, 바로 현대차 언제 공략을 해드렸겠습니까? 12월달 9만원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요, 중장기 파동을 과거에 또 항상 고점에서 내려가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돌파가 나오자마자, 그죠? 이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삼식은 지금도 똑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받고서 추세 밑에서 천천히 매집을 해서 띄우는 구간들이 이어졌고, 중장기 이동평균선 지키면서 지금 가는 타점들이라는 것이죠. 9만원부터 공략하셨던 분들은 이 시세를 가져갈 수 있었겠고요. 삼식이가 저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최근 78만원 6월 2일에 찍었잖아요. 바로 이 60만원 근방에서. 그죠? 우리 공방에서 언제 공략해드렸어요? 5월 달에 저점 추세에 들어섰을 때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공략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현대차는 저점 라인들 올라가면서 이 지지 구간대를 몇 번 형성을 하면 다음 상승 구간들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라인들 지켜주면서 과거와 같이 돌파 흐름들이 이뤄질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구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점 라인들을 포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고점을 찍고 밀렸을 때 바로 현대차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주식들이 고점을 찍고 빠졌을 때 그때 공략을 해야 남들보다 더 저렴한 구간에 공략을 해서 불안한 계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식이랑 앞으로 더 저렴하게 기회가 되는 주식을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슈퍼개미 공부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027-9028번에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현대차 동향을 알아봤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고점, 단기 고점 추세 라인들을 중장기 밑에 저항 라인들까지 내려오면서 저점 테스트를 해주는 구간이고,
위쪽으로 단기간 급등은 안 할 수 있겠으나 지수 상승 시기에 또 8월달 테슬라 로봇 있는 시점 언제든 고점을 재돌파하려는 6월 중순에 동향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단 라인들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LG전자가 46만원부터 벌써 22만원이면 반토막 당한 시점입니다. 자, 그쵸? 자, 최근 유의미한 것은 20만원권을 지키려는 반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눈여겨보여요. 자, 근데 개인들이 5월 한 달간 1000만 주 이상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안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리면 1000만 주를 넘게 샀어요. 가격대는 38만원, 30만원대. 자, 20만원까지 와서 그들이 급하게 주가를 30만원까지 올려주려 할까요? 지지부진하게 올라갔다가도 빼면서 매집을 천천히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고점 라인들이 올려가면서 과거 고점 라인들이었던 5만선 매집을 해 나가면서 자, 우리 이동평균선 21선 라인들 자 그어볼게요. 꺾여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단기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위아래 조정을 합니다. 그죠? 기관 자금들은 그러면 개인들의 많은 물량들을 오히려 낮은 구간대 매집을 해야 그들이 위쪽으로 뛰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LG전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도 상당히 이어졌죠. 자, 이거는 결국에 갈 주식이겠으나 그죠? 저점 지지받고서 단기 고점 대비 50% 하락한 구간 낙폭 과대 구간입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물량을 매집한다면 적어도 이 위쪽 그죠? 매집한 단가 대비 2배 이상은 띄우는 구간들이 30만원권 이상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엔비디아의 새로운 로봇 소식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20만원 초반 하락이 나왔을 때 밑에 평단가를 30만원 밑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요 지점에 공략을 해드렸어요. 요 지점 정확하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고점 매물대들을 돌파하려는 시점이었죠. 그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승봉이. 그랬더니 이게 그냥 상한가 그죠? 3거래일째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30 말대로 요 지점이었습니다. 요 지점 정확히 보이시죠? 고점을 매집해서 뚫어주는 삼각 수렴의 패턴들이 형성이 돼서 상한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상한가를 그냥 보내버린 거죠. 자, 그러면 LG전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LG전자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봉 조심하라고 했어요. 뉴로메카 봉 보여드리면서 급락 나올 수 있다고 이 안에서 청산하시라고 그쵸?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뉴로메카의 윗꼬리 아랫꼬리 봉이 형성이 되고 우리는 이러한 봉을 유의를 해야 된다. 급등했다가 하니까 LG전자의 최고치에서 이러한 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50% 하락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삼식이는 개인적으로 45만원 선, 50만원 선 라인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도 전략 말씀을 드렸어요. 기간 매도세가 그때 나오고 있다.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공략하셨더라도 45만원 최고점 머리 끝에서 매도하고 다음 타점을 오히려 저점에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 말씀드린 유튜버 30밖에 없거든요. 제가 45만원, 50만원 왔을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LG전자가 이 파동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파동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높여가는 매집 패턴을 통해서 위쪽에서 또다시 한번 삼각수렴 돌파가 나왔었고 또다시 삼각수렴 돌파가 나왔어요.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들만 포착을 한다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공방에서 그러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었죠. 보세요. 이렇게 LG전자 돌파 타점에서 15만원 그쵸? 다음 돌파 저점 라인들 19만원 그쵸? 제가 영상 촬영했던 자리가 그리고 추천드렸던 자리가 다 상승 돌파의 저점 구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쭉 매도 타점도 사실 영상으로 말씀드렸고 내려온 시점 그러면 하락을 멈추고 다음 상승으로 언제 이어질 수 있을지 정확한 타점을 어디서 공개해 드리겠어요? 삼시가 이렇게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45만선 말씀을 꼭대기에서 드렸고 다음 타점 당연히 LG전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린 매수탄가 19만원, 15만원 공고방에서 공략을 해드리겠죠. 다음 절호의 상승을 준비하는 LG전자의 강력한
상한가가 나오기 바로 직전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 나왔을 때 공부방에서 외인기관들 수급들 보면서 추세 패턴이 상승으로 임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 주식이 하락해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 기회의 타점을 삼식의 번호로 7번 눌러주시고 공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기관들의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봉골이 오히려 시가부터 급등을 했다가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장세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매집하려 할 겁니다. 20만원 밑으로 또는 20만원 초 외인들 기관들이 매집하는 동향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와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는 삼식이가 10만선 밑에서 담아가서 그쵸? 항상 두산로보틱스는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올라가요. 지금 보겠어요? 기회예요. 과거에도 삼식이가 저점 내려간다고 급등 17만원까지 나오기 전에 이 10만선 밑으로만 담으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기업들이 위아래 등락을 주고서 하단부에 왔을 때만 모아가서 급등 나왔을 때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외인들도 정말 매집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70%를 급등시켰죠. 삼식이는 이러한 라인들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서 이 8월 달에 로봇 시세 있을 때 또 두산로보틱스 또 갈 거거든요. 그 시세를 여러분 최근에 16만원, 14만원에 들어가신 분 많잖아요. 그쵸?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들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10만원 부근에서 똑같이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가서 그들이 매집이 끝내고 급등을 보낼 때 수익을 보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죠. 두산로보틱스는 그동안 여러분들 10만원에서만 공략을 해드렸어요. 10만원. 10만원이 아니면 매수하지 마세요. 항상 급등했다고도 급락하니까 개미 꼬였을 때 거래량 붙었을 때 사지 마시고 소외받았을 때 사야 이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위쪽으로 나중에 올라가서 여기서 사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주식이란 상승과 조정의 반복을 통해서 랠리가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꾸 뉴스에 현혹이 돼서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적절한 매수 타점 10만원대 담으셔서요. 상승이 나올 때 두산로보틱스의 남은 저점 지지받고서 그쵸? 저점 추세가 올라가는데 자꾸 왜 위쪽에서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쵸? 아래에서 사서 위로 올라갈 때 그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네이버 지난 금요일에 오픈AI 회장이 또 네이버 방한한다고 해서 월요일에 급등했다가 14% 15% 급등했다가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픈AI 회장이 안 온다고 하죠. 자, 뉴스로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 오픈AI 회장이 왔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이 얼마나 봉이 시작되고 마감되는 봉 라인들을 보세요. 어디요? 6만선, 7만선이잖아요. 개미들은 위쪽에서 탄 개미들이 있고 그쵸? 저점에서 올라오는 중인데 누가 높이 단가를 높여줘서 이 매물대들을 바로 받아주겠습니까? 그쵸? 기관들은 고점에서 빠지는데도 던지지 않았어요. 단타족들만 위아래로 흔들릴 때 여기 샀다가 여기 털리는 겁니다. 네이버를 우직하게 모아가세요. 삼식이는 위에 매물대 라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픈AI 회장이 안 와서 빠진 게 아니라 위쪽 매물대들을 받아먹으려고 일부러 눌러버렸다 생각이 들고 회장이 오지 않더라도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이슈는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시작. 이런 라인들에서 단기 급상승하지 않더라도 삼식이는 25만 선을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해주는 구간 저점 라인들이 올려가면서 추가 슈팅 구간들이 나와준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저번 하루 전에 기회가 왔다 기회 네이버 저점 월봉 추세가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올 거라고 기관들 매도하지 않았고 네이버 지금이 저점이다.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된다. 개미 투자하지 말자. 어떻습니까? 이 22만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죠. 22만원. 어디였겠어요? 이 바닥 기회가 왔다 딱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바닥 잡았고 이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았는데 개인분들만 위아래 등락에 손절해버려. 손절 물량 털고 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 수 있지만 앞으로 흔들고 나서 가는 주식을 천천히 밑에서만 대응을 해서 이 위쪽으로 돌파 시세가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식이는 기간 바닥을 잡아주면서 매집을 하는 거 보니까 자, 이 6월달 봉에 얼마나 많은 분들 네이버로 손절했겠어요. 지난 2022년도부터 4년, 5년 동안의 매물대들을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월봉 만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썩은 물량들을 도려냈습니다.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개미들 타지도 못하게 급등을 주겠죠. 그래서 또 46만원 뚫고, 그죠? 이 46만원을 뚫었을 때 또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 또 물리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네이버를 항상 이 모든 부분들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10만 선부터 40만원 4배 움직였어요.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동안 움직이질 못하던 시세 한번 보세요. 삼성, SK, LG, 하나, 두산 다 갈 때 2002년도 상장에서 20년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최근 저점 라인들 올려가면서 돌파 흐름들이 나오고, 그죠? 자,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박스권이 한번 형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 라인대들이 10만원대 밑에서 10만원 라인에서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이 여러 번 이어지고서 고점도 뚫지 못하고 밀리다가 돌파를 해주니까 이 고점 추세에 20만원 근방에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쵸? 밑바닥에서는 10만선에서는 4배가 올랐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46만원까지 갔었는데 엔비디아 jensen항이 와도 네이버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최근 박스권은 15만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점이 올라가. 자, 우리 이때도 저점을 지켜주지 않고, 그쵸? 여기까지 빠졌어야 되는데 지켜줬어요. 더 위쪽 구간에서. 그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할 때는 올려갔어요. 그러면서 돌파 흐름들이 나와서 3배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급상승을 할 때는 저점이 올라간다. 월봉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지해주는 구간 15만원이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올라가면서 지켜주는 구간대도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여기서 돌파 흐름들이 나오겠죠. 큰 돈이 기관 쪽에서 이렇게나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월봉 패턴이 형성될 경우 과거 이렇게 3배가 갔던 네이버의 시세가 지금 시점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원에서 3배 가면 얼마예요? 45만원 뚫고 60만원 이상 바라보는 겁니다. 자, 네이버 최근 때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락했을 때 2만원에서 기간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말씀을 드린 삼식이, 자,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바닥이다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랐다가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으면 다음 상승이 있는 겁니다. 삼식이는 이러한 구간들 거쳐서 바로 돌파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네이버의 상승을 예견하고 있잖아요. 저점 라인들 딱 뚫었을 때 돌파를 했습니다. 딱 뚫었을 때 돌파하겠죠. 휴전 협상 터지면. 네이버의 주가가 안 가겠습니까? 코스피가 9천 뚫으러 갈 텐데 당연히 저점이고 최근에 고점이었던 30만원 돌파해주면서 46만원 넘어서 삼식이는 개인적으로 60만원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방에서 앞으로 네이버 이때 공략을 해드렸었죠. 처음 시세가 22만원까지 펼쳐졌을 때, 그죠? 고점을 뚫으러 갈 것이다. 그죠? 최근 고점을 한번 뚫고서 밀렸습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구간에서 개미들은 고점에 샀다가 깼을 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손절할 때요, 오히려 그들은 싸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단기 흔들림에도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할까? 그것만 안다면 오히려 이번 하락이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략을 해줬던 22만원까지 내려온 시점, 삼식이는 우리 저점 라인들 올려가는 패턴들 보니까 이거 정말 개미들 털려고 위아래 변동성 주면서 저가에 받아먹고 있구나. 선량한 개미 투자자 위쪽에서 샀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외인 기관들, 주가를 움직이는 큰 돈을 움직이는 그 주체,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서 네이버 같이 좋은 기업들 모아가신다면요, 앞으로 또 GPU 사업한다잖아요. 그것도 엔비디아랑 데이터 센터 사업하니까 야, 기업의 성장성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식이도 자신 있고 앞으로 네이버 급등할 때까지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략해드렸죠. 그 급등이 나오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공부방에서 함께 할 거니까
네이버 물렸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삼식이랑 행복 하실 분들께서는 슈퍼개미 공부방 들어오셔서 하락이 항상 왜 기회인가 알고 좋은 기업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인 기회인 주식을 공략하자. 삼식의 번호로 7번 문자 보내주시고 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 그리고 삼식에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움이 AI냐 금리 인상이냐 뭐 두려움들이 또 연말에 펼쳐질 것 같은데, 이번 6월 달부터 정말 9월 10월까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끌어올려야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9월달 10월달까지 대세 랠리 가져가시면서 연말에는 또 리스크 방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식의 번호로 7번 눌러주시고 전쟁이 휴전이 되면 죄다 급등을 하겠죠. 네이버도 30만원 돌파, 현대차도 100만원 돌파, 기원하는 시세 오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갖고 오는 외인기관들의 선택 주식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두산로보틱스까지 동향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영상 길이가 정말 길어졌네요. 많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음에는 더 짧게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기회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